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벌면 불안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특히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가족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면 이 모든 걱정이 끝날 것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압박이 커질수록 머릿속 계산은 더 치밀해지고 이 정도는 벌어야 하고 이렇게 아껴야 한다는 공식들만 떠올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마치 내가 만든 논리의 그물에 스스로 갇히는 것 같았거든요. 융의 심리학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를 네 가지 기본 기능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논리와 분석, 감정은 가치와 의미, 감각은 현실과 구체적 정보, 직관은 가능성과 영감. 이 중에서 사고형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고형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감정, 기능은 억압되고 무시됩니다. 마치 한쪽 근육만 계속 키우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고형 사람의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 수입이 400만 원, 고정, 지출이 350만 원, 변동비를 20만 원 줄이고 부업으로 50만 원 더 벌면 계산상으론 완벽해. 계산은 맞습니다. 논리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가족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까요? 융은 이것을 의식적 태도의 일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쪽으로만 기운 의식은 결국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보상 원리입니다.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의식은 반대쪽을 꿈으로 보상한다. 즉, 사고형이 지나치게 논리에만 의존하면 꿈은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불안, 관계 갈등, 감정적, 혼란 같은 장면들로 말이죠. 실제로 사고형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들을 보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꿈은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전혀 모르는 꿈은 논리로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쳤다는 무의식의 경고. 가족이나 연인과 심하게 다투는 꿈은 일상에서 억누른 감정적 갈등이 꿈에서 폭발. 이런 꿈들은 단순히 나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을 맞추라는 무의식의 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 감정도 함께 써라. 관계도 돌봐라. 진짜 안전함은 계산이 아니라 연결해서 온다. 꿈이 반복될수록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는 더 강해집니다. 이걸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은 더 커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사고와 감정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봅시다. 사고형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한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 줄이면 된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계산하자. 감정형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돈 문제 뒤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둘 다 단독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사고만 쓰면 계산은 완벽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배우자는 당신은 항상 돈 얘기만 해라며 벽을 쌓고 아이들은 우리 집은 언제나 돈 걱정만 해라며 불안해합니다. 감정만 쓰면 서로 위로는 되지만 현실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다.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고는 해결되지 않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사고형,
아내는 감정형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남편은 엑셀을 만들며 계획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입 증대 방안, 지출 절감, 계획, 5년 재정 설계, 완벽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계부의 항목으로만 보는 것 같아.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여기서 문제는 둘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맞지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융은 이런 대립 상황에서 초월, 기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서로 대립하는 두 기능을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제3의 길로 통합하는 심리적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1단계 사고의 힘을 인정하라. 네, 재정 계획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수입과 지출 관리, 미래 설계는 기본입니다. 사고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2단계 감정의 메시지를 들어라.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3단계 통합된 행동을 하라. 이제 사고와 감정이 함께 작동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사고적인 생각은 우리 가족이 안정되려면 월 500만 원이 필요해. 현재 부족분은 100만 원이야. 감정적인 생각은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통합된 행동은 여보, 우리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자. 나의 불안한 마음도 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도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획은 더 현실적이 됩니다. 혼자 세운 완벽한 계획보다 함께 세운 불완전한 계획이 실제로는 더 잘 시행되거든요.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더 깊이 연결됩니다. 불안은 줄어듭니다. 혼자 감당하던 두려움을 나누게 되니까요. 사고는 지도를 그려주고 감정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꿈은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최종적인 책임은 꿈을 꾼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자동차나 자신, 물무의식 같은 상징 해석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지금 내 꿈에 이 상황이 나타났을까? 자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자동차 꿈을 꾸었다면 전문가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당신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통제하려 하고 그리고 정말로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꿈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그 답에 따라 실제 행동을 바꾸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외부의 조언이나 공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 지혜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돈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더 많이 벌면 해결된다는 공식에 의존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가? 돈이 무한정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욕구는 내가 정말 원하는 안전함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정말 돈의 양으로만 결정되는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아내와 다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논리에 갇히지 마세요. 사고형의 강력한 능력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불안, 두려움, 관계에 대한 욕구들은 결함이 아니라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셋째, 사고와 감정을 함께 쓰세요. 현실적인 계획과 감정적인 연결, 논리적 분석과 관계적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세요. 꿈이 주는 메시지든 전문가의 조언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사고와 감정, 두 축을 함께 쓸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 나침반은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기능에 더 치우치시나요? 사고 쪽입니까? 아니면 감정 쪽입니까? 그리고 그 반대편 기능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형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그 해결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